안녕하세요. 오토기어 김정민입니다. 아이오닉 9 가격이 공개가 됐습니다. 아마 놀라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가격이 비싸서가 아니라 1억 가까이까지 갈 걸로 봤는데 1억은커녕 9천도 안 넘네. 풀옵션 다 해도 8천 중반이면 되잖아. 보조금까지 적용하면 8천 초중반. 와, 이러면 얘기가 달라지는데? 아마 EV9 초반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뭐 창문 떨리네, 또 동력 상실 관련된 문제, 그다음에 뭐 승차감이 어떻네 하면서, 물론 뭐 동력 상실과 관련해서는 근거가 있는 그러한 문제 제기였지만 그 외에는 아주 그냥 어떻게 해서든 신차 출시했을 때 이렇게 비싼 차를 기아에서 출시했는데 나의 매 눈으로 내가 이런 결함을 찾아냈으니 어때? 나 대단하지? 이런 관종들 때문에 참, 네,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좋은 차 출시해놓고 마음고생을 정말 기아가 많이 했었습니다. 해외 시장에 나갔는데 이 국내 시장에서 일어났던 그런 논란들 뭐 단 하나도 문제가 된 게 없어요. 그럼 또 관련해가지고 니들 헛소리한 거 아니냐? 해외 출시 모델은 다르다. 전혀 다른 그런 설계와 세팅이 적용되어 있는데 국내 모델만 사람들 바보 만드느라고 그렇게 했고, 그래서 국내 소비자들 실험쥐로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완성도 높여서 해외 나간 거 아니냐 또 이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딱한 사람들인데, 어쨌든 아이오닉 9은 가격이 EV9에 비해서 500만 원 이상 저렴해졌는데 어떻게 가격이 나왔느냐? 세 가지 트림으로 나왔습니다. 익스클루시브, 프레스티지, 캘리그래피. 현대가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가격을 하나하나씩 보시면 익스클루시브 6인승 모델 6,903만 원에 출시가 됐고요. 7인승 모델 같은 경우에는 시트를 비롯한 옵션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어서 188만 원이 저렴한 6,715만 원으로 출시가 됐습니다. 프레스티지 중간 트림인 경우에 7,464만 원이고요. 6인승 모델이 그 가격이고요. 7인승 모델 같은 경우에는 149만 원이 낮은 7,315만 원. 격차가 조금 줄었죠? 캘리그래피 6인승 모델이 7,941만 원. 캘리그래피 7인승 모델이 7,792만 원. 캘리그래피조차 8천만 원이 넘질 않습니다. 아이오닉 9은 전 구간 다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약 절반 정도, 절반에서 살짝 못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보조금까지 감안하면 익스클루시브는 6천 초중반부터 구입이 가능하고요. 캘리그래피는 7천 초중반부터 구입이 가능합니다. 옵션을 다 집어넣어도 8천 중후반 정도고요. 보조금 적용하면 8천 초중반에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풀옵션이 그렇습니다. 현대가 아이오닉 9을 이렇게 공격적인 가격으로 책정을 한 이유,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EV9 때 정말 별의별 애게망측한 그런 문제 제기들이 많았습니다. 지금 시간 지나고 나면 얼마나 우습습니까? 하지만 당시에는 사실 상품성을 놓고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칭찬을 하는 것보단 문제를 제기하고 결함을 찾아냈다 주장하고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때 사람들의 심리를 거기에 더 빨리 움직입니다. 그리고 더 신속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뭐 클릭률을 높이기 위해서 자극적인 제목이 기사나 유튜브 또 소셜미디어 상에서 판을 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죠. 현대에서도 그런 점들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었을 테고, 물론 또 그 사이에 배터리 원자재를 비롯한 전기차 기반 기술과 관련된 비용이 많이 낮아진 것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EV9과 아이오닉 9의 가격 차이가 500만 원 정도에 불과하냐? 아닙니다. 배터리 용량이 무려 10.5kWh나 차이가 납니다. EV9은 99.8이고 아이오닉 9은 110.3kWh입니다. 그럼 10.5kWh의 차이입니다. 10%가 약간 넘죠. 그러면 이걸 캠핑카 하신 분들은 계산이 빠르실 겁니다. 야, 이 정도 용량이면 최소한 한 600, 700 가격 차이가 나는 거 아니냐. 전기차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규모의 경제에 도달했기 때문에 캠핑카의 인산철 배터리 환산하듯이 그렇게 계산이 되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이 부분을 감안해서 가격 차이, 가치 차이를 비교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300만 원 정도는 차이가 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다 휠 베이스도 30mm가 더 깁니다.
또 100W PD 충전 기능을 6개 USB-C 타입으로 갖추고 있습니다. 또 19cm나 움직이는 유니버셜 아일랜드 2 기능을 비롯해서 자잘한 옵션들이 더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같은 트림을 이렇게 비교를 해봐도 이 옵션도 더 아이오닉 9이 좋습니다. 이런 점들을 감안해 보면 실질적인 가격 차는 800에서 900 정도 난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EV9은 이제 어떻게 될까요? EV9은 부분 변경을 하거나 아니면 뭐 연식 변경을 하거나 할 때 가격을 좀 더 공격적으로 조정을 하거나 아니면은 프로모션을 걸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해야 정상적인 판매가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이오닉 9의 가성비가 좋습니다. 그리고 옵션 구성에 있어서 이번 아이오닉 9에서 제가 칭찬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저희가 팰리세이드 시승을 하면서 익스클루시브 트림의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선택하지 못하도록 한 점, 그리고 프리미엄 오디오를 선택하지 못하도록 한 점, 이 두 부분을 굉장히 아쉽다라고 평가를 했는데 아이오닉 9에서는 이 부분이 싹 고쳐졌습니다. 옵션을 보시면 파킹 어시스트에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들어갑니다. 서라운드 뷰 모니터, 후측방 모니터, 후방 주차 충돌 방지 보조, 측방 주차 거리 경고, 요게 묶여져 있는데 요 옵션을 익스클루시브에서 선택 가능합니다. 그리고 옵션 가격도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보스 프리미엄 오디오도 익스클루시브에서 선택이 가능합니다. 이 보스 프리미엄 사운드에 보시면 14스피커로 구성된 보스 프리미엄 오디오 플러스 액티브 로드 노이즈 컨트롤 이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이오닉 5N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호평을 받았던 이 전기차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 이게 또 여기에 묶여져 있고요. 그 외에 1, 2열 도어 스피커 메탈 그릴, 반투명 맥포켓 뭐 이런 것들이 묶여져 있습니다. 이 오디오 가격도 115만 원으로 굉장히 괜찮아요. 그러니까 익스클루시브를 가장 저렴하게 6천 초중반에 보조금 받고 구입하시는 분들이라도 헤드업 디스플레이와 프리미엄 오디오 그리고 전기차에서는 액티브 로드 노이즈 컨트롤이 꼭 필요합니다. 엔진이 없으니까 엔진이 없어서 소음에 도움이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일반적으로 하십니다. 당연히 도움이 되죠. 엔진이 지속적으로 내는 그 기본적인 베이스가 되는 소음이 없어지니까. 근데 그 엔진 소음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잘 들리지 않았던 그 외의 소음들이 주행하면서 거슬리게 하는 요인들로 부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요 소음 근원지가 없어져 버리니까 그 소음에 묻혔던 다른 잡소음들이 전기차에서는 꽤 많이 들려요. 하부에서 올라오는 주행 소리, 휠 타이어에서 들어오는 주행 노면과의 접촉 시 발생하는 이런 소음들이 더 도드라지는 이유도 바로 엔진음이 없어지니까 상대적으로 그게 부각이 되는 거고, 풍절음이라든지 뭐 그 외의 기타 소음은 이제 공기를 타고 들어오니까 아무리 밀폐를 잘한다 하더라도 이런 것들이 좀 더 전기차에서는 부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액티브 로드 노이즈 컨트롤이 있으면 이런 소음들을 자잘하게 다 잡아낼 수가 있는데 이걸 익스클루시브 하위 트림이라고 해서 선택을 못하게 하면 그러면 정말 아무리 저렴하다고 하지만 6천 초중반은 줘야 되는 차에서 내가 정말 프리미엄 가격대에 해당하는 전기차를 타고 있는 건지 그냥 아리까리 하잖아요. 예. 실망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소비자들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최신 신차의 가장 필수적이라고 생각되는 헤드업 디스플레이와 프리미엄 오디오 그리고 액티브 로드 노이즈 컨트롤 이걸 모든 트림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라는 점은 현대에서 옵션 구성에 있어서 아이오닉 9의 상품성을 상당히 깊이 고민한 흔적이 보이는 부분입니다. 팰리세이드는 글쎄요, 내연차에서는 덮어놓고 잘 팔릴 거고 그리고 아무래도 영업이익률을 좀 높여야 되는, 사실 내연차는 끝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끝물 털어낼 때는 이 비용적인 측면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데 전기차는 앞으로 이제 50년 이상 뭐 100년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미래 모빌리티의 중심이 되는 새로운 그런 상품군이잖아요. 그러니까 팰리세이드는 그래도 조금 수익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지만 전기차에서는 야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해서 미래 모빌리티 시장에서 시장을 선점하고 프론티어로서의 이미지를 우리가 스스로 버리는 건
지혜롭지 못한 선택이다. 아마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칭찬합니다. 그리고 선택할 수 없는 옵션도 있어요. 플래티넘이라고 해서 이 플래티넘에 뭐가 들어가냐면 지능형 헤드램프, 다이나믹 웰컴 에스코트 라이트 한 종, 그리고 디지털 센터 미러. 이 디지털 센터 미러는 살짝 좀 아쉬워요. 이것까지 집어넣게 해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이제 익스클루시브의 디지털 사이드 미러도 선택을 못하도록 막아놨어요. 그러니까 디지털 사이드 미러, 디지털 룸 미러는 하위 모델에서는 이것까지는 기대하지 마라. 대중 브랜드니까. 그래서 요거까지는 우리가 좀 제한을 할게.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바디 케어 안마 기능 2열에 요거 집어넣을 수 있는 기능도 익스클루시브에서는 빠집니다. 요거 빼고는 다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만 해도 뭐 잘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풀업 계산을 통해서 풀업을 하게 되면 이게 얼마인데 얼마든지 계산해 보세요. 풀업 계산을 하셔도 보조금 빼지 않고 계산을 하셔도 8,700, 8,800 그 사이입니다. 5.06m에 3.13m의 휠베이스를 가지고 있고요. 3열을 완벽하게 일상적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데다가, 그리고 가장 진보된 형태의 그런 편의 장치를 가지고 있고 110.3kWh의 배터리를 가지고 532km까지 주행이 가능하고, 물론 고성능 모델, 성능형 모델로 넘어가면 좀 주행거리가 줄어들겠습니다만, 이런 전기차가 옵션을 다 포함해서 8,700, 8,800 보조금 적용해서 8,300, 8,400 뭐 이 정도 선에서 구입이 가능하다라고 했을 때 경쟁 모델이 있겠느냐라고 보면 찾아보기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또 매 눈으로 이번 아이오닉 9은 또 뭘 찾아낼까? 버니어 캘리퍼스 가지고 또 뭐 유리 두께를 재시거나 아니면은 또 뭐 가지고 나가가지고 뭐 승차감이 뭐 어떻네, 뭔지 어떻네 하면서 봐라, 내가 그 수많은 석박사들 모여가지고 그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개발한 차도 내가 한 30분만 이렇게 딱 타보면 나의 똥꼬 센서와 나의 타보르기니 이 본능으로 그런 아주 초인적인 감각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또 생겨날 겁니다. 어쨌든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EV9에서 봤잖아요. 국내에서 문제가 됐던 것들이 해외 시장에서는 전혀 문제가 안 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북미 올해의 차, 세계 올해의 차, 출시만 되면 그 나라에서 가장 훌륭한 전기차다 이렇게 각광을 받고 있는 그런 장면을 목격을 한 이후에 또 그런 행동을 통해서 주목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소비자분들이 이제 걸러내기가 좋은 상황이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은 뭐 알아서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장 5.06m에 환경부 기준으로 532km를 주행할 수 있고, 그리고 성능형 모델 같은 경우에는 428마력의 출력을 갖추고 있는 데다가 가격이 8,000 초중반이면 풀옵션을 살 수 있는 보조금 포함해서, 그러니까 프리미엄 관련된 5m가 넘는 5.06 전장을 가지고 있는 아이오닉 9의 국내 기준 대형 SUV로서는 아예 그냥 해외 경쟁자들의 씨를 말리겠다는 전략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가격 보시면 답이 딱 나오잖아요. 그죠?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아이오닉 9의 계약률이 EV9을 훨씬 뛰어넘고 실제 판매량도 아마 대형 전기차 5m 내외의 대형 전기차로서는 역대급으로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물론 뭐 신차니까 또 무슨 문제가 생길지 모르죠. 그래서 또 이런 문제 저런 문제들이 생기면 또 그럴 줄 알았네, 그러니까 흉기지, 뭐 이런 얘기는 계속 현대가 아마 앞으로 몇십 년 혹은 뭐 망할 때까지 얘기는 뭐 없어지지 않을 겁니다만, 사실 그러한 비난이나 안티들의 공격 이런 것들도 관심의 표현이고, 그런 것들이 좀 있어야 국내 전기차들도 나름 또 그런 부분에 대응을 하면서 상품성이나 경쟁력이 또 높아질 수 있는 거니까 저는 이것도 뭐 순자경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아이오닉 9의 가격표를 보고 제가 현대가 여러 가지를 고민을 했고, 상품성과 책정된 가격을 놓고 볼 때 분명히 해외 시장에서는 이보다 훨씬 높게 출시가 될 텐데, 대한민국에 드러난 완성차 업체가 있다는 게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는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다라는 걸 다시 한번 깨우치게 됩니다. 여러분들 단적으로 영국에서 판매되는 EV3 가격이 7천만 원이 넘어요. 그런데 기본 가격 아이오닉 9의 익스클루시브가 보조금 적용해서 6천 초중반입니다. 훨씬 더 저렴하다는 얘기예요.
EV3를 영국 사람들은 더 비싸게 사는, 물론 뭐 영국이 자동차 가격이 비싼 대표적인 나라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네, 이런 환경 내에서 이제 아이오닉 9이 출시가 되면 어떤 모습과 어떤 완성도를 보여주고 있을지, 그리고 또 이 아이오닉 9이라는 정말 현대가 야심차게 출시한 이 모델에 어떤 불나방들이 또 달라붙어서 어떤 재미있는 스토리들을 만들어낼지 기대가 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이오닉 9의 시승이 시작이 되면 저희가 시승을 하면서 이 차가 가격 대비 상품성, 그리고 eGMP의 끝반 모델인데 eGMP가 과연 아이오닉 9과 같이 그렇게 전장과 휠베이스를 극대화시킨 이 형태에서도, 이 모델 구성에서도 정말 상품성이 뛰어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한번 종합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콘텐츠를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